여러분들 살면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정확한 뜻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요것을 대세라고 확인을 해요. 대세. 요즘 대세, 요즘의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는 자습 써보시면 돼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 도대체 누굴까? 라는 것들 확인.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왼쪽으로 보죠. 패러다임의 정확한 뜻은 요거라고 합니다. 뭐래요? 패러다임은 왼쪽에 나타나 있죠.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이론적 요소와 실험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끊어서 뭔지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이론적 요소와 실험적 요소가 있는데 얘네들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보는 거지. 밑에 패러다임의 개념 또 다시 나옵니다. 외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델, 이론, 법칙, 가설 등의 이론적인 요소, 실험 방식, 기구, 표준 등의 물질적, 실험적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위에 있는 말, 요 말들이랑 밑에 있는 말들 똑같은 이야기인 거지.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정리해놨다. 일단 외워둡시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는 거겠네. 됐을까? 시작해보죠. 패러다임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할 것처럼 생겨져 있지. 그러면 일단 네모지 외에 핵심어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미국의 과학 사회사학자 혹은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그의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재창한 개념으로 여기에다가 괄호 단어 뜻 잘 물어본다. 이론이나 사상을 세상에 알리다 뜻이죠.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까?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여기까지 해놓으면 패러다임이란 단어 뜻을 정리해 줬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 쓰세요 하면 정의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즉, 패러다임이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패러다임은 선글라스 같은 거라고.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설명한 게 바로 밑에 줄인 거죠. 왜냐?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 근대인에게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지만 우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생명체예요. 근대인에게 우주는 복잡한 기체에 가깝습니다. 요 문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대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뭐다?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세계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패러다임은 세계관 플러스 뭔가 알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추상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여기에다가 괄호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니까 추상적에다가 세모.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문제풀이 방식 같지 훨씬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다. 동그라미. 패러다임은 화살표 구체적이다. 지금 이 다른 교과서 여기 이렇게 확인하는 건 지문 읽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니야. 내용도 중요해. 근데 쟤는 저런 식으로 읽고 있구나. 중요한 포인트를 저런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패러다임에는 모델, 이론, 법칙, 가설과 같은 이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요소, 실험의 방식, 기구, 표준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도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다 쓸 수 있겠네. 패러다임은 세계관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이 알파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론적인 요소 더하기 물질적, 실험적 요소, 얘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간색이 있다면 여기 요 부분을 체크해서 외워두려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패러다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 끝. 패러다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 대조를 쓰고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의고사 보면은 가끔 있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있으니까. 비문학 지문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 그 문제가. 다음 중간이라고 들어가고 있죠.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끊고 요것을 가정이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인지 이거 과연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여러 답안 가운데 어떠한 답이 더 훌륭한 답인지에 대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패러다임은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너 요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토마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놓치기 쉽지만 얘도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네모 쳐놔야지. 필기할 때 저는 네모를 함부로 치지 않아요. 네모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써. 정의. 단어 뜻 나올 때만 네모 쳐놔.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과학은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퍼즐 풀이와 비슷한 면이 있죠. 패러다임을 퍼즐 풀이에다 뭐 했어요? 비유해놨네. 그렇지만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천동설,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도는 거야. 천체를 관측했는데 지구가 고정되어 있으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화성이 이렇게 가다 갑자기 거꾸로 갔다가 다시 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정상과학은 위기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다시 네모 과학혁명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과학혁명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패러다임 1이 패러다임 2로 바뀌게 되는 경우 패러다임 1이 패러다임 2로 대체되는 것 그게 과학혁명이지. 토마스 쿤은 과학이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끊어 과학혁명을 겪으면서 끊어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과학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는다 화살표 과학혁명을 겪는다 화살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 끝. 다음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는다 꼬불꼬불 밑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정상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야.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바로 요게 위기를 맞는다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학혁명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했고 옆에 오른쪽 잠깐 보시면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고 화살표
과학혁명을 겪은 다음에 화살표, 새로운 정상과학이 탄생하고 그리고 요 새로운 정상과학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도 위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들. 이제 또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죠.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는 흥미로운 과학철학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빨간색 밑줄,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 있는 과학철학적 특성 두 가지. 이게 중간 2의 전체 내용, 그 중심 내용이지. 그래서 문단이 바뀌면 첫 번째 문단에 주의하라, 집중하라. 왜? 적어도 그 문단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방향은 알려줄 거니까. 우선 하나는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거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동설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지. 제일 쉬운 건 첫 번째, 내가 관측을 잘못했나 보다. 두 번째, 아무리 관측해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뭐 주전원, 무슨 원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 패러다임 틀에 맞춰서. 갈릴레이가 저기 지동설 주장하다가 저기 화형당할 뻔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야.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물어보는 거지. 너 그거 주장하는 거야? 네. 자, 설명해봐.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그 세상의 지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 거짓 정보가 돌아다니면 안 돼. 너 네가 이해도 못하고 설명하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현혹시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안 듣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혼내준 거지.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개방적인 사회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얼마 전에 교황이 이야기를 했죠. 성전환자도 우리 주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난 되게 쇼킹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열려있는 사회야. 흔히 과학자들은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이론을 폐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험 잘못했나 보다 무시. 실제로는 한두 가지의 변칙 사례 때문에 패러다임을 보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체크, 여기에다가 어디가 있냐, 요렇게 체크. 요거 객관식 선지 문제로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두 개로 패러다임 포기하지 않아.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은 수많은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지만 천왕성의 궤도에 대해서는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오타가 나서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이럴 때 뉴턴 역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잘 봐. 실제로는 한두 가지 변칙 사례 때문에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앞에 사실 말이 빠져 있죠. 예를 들면 이 말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요 이후의 내용 전개 방식은 예시라고 하면 되지. 예시구나. 요 부분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이럴 때 뉴턴 역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19세기 초에 이 문제를 고민했던 과학자 중에는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한 사람들, 따지면 누구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과학자 공동체 대다수가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뉴턴 역학,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틀 안에서 설명해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했었다. 49페이지 처음에
천왕성 다음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행성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예상한 위치에서 해왕성을 발견해 낸 겁니다. 패러다임은 다시 요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죠.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 반증 사례로는 폐기되지가 않습니다. 반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실제 과학 활동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반증은 과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실제 과학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생각하지 반증은 과학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과학 철학적 특성은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봐야 되겠네. 빨간색 밑줄 근대 봅시다. 흥미로운 과학 철학적 특성이 있죠. 우선 하나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과학 철학적 특성은 이라고 해놨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열거 쓰여져 있어. 그리고 밑에다가 또 이렇게 쓸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어때? 대등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문단이다. 확인하기 거겠지. 두 번째 과학 철학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어떠한 까닭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별표 요즘 완전 유행하는 수능 문제죠. 수능의 어휘 문제는 보통 1번 동사 하나 던져준 다음에 다의어 같은 의미 문맥상 의미 찾기. 두 번째 우리말 고유어 던져준 다음에 한자어로 받기. 요게 크게 두 개였거든. 근데 최근에는 세 번째 이거야. 지시어 표현 있죠. 대용 표현 이그저 갖다 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게 요즘 완전 유행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과학 철학적 특성은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까닭 어떤 것들 한두 가지 사례로 폐기되지 않는다. 요거예요. 반례 반증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순식간에 또 단어 뜻 설명했죠. 과학혁명기란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과학자 사이에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빨간색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랑 파란색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랑 저 종이의 색깔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얘는 빨간색이요, 얘는 파란색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화가 돼? 당연히 안 되지. 쿠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압축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 네모 그리고 요렇게 체크할 거예요. 공약 불가능성 요 색깔 공약 불가능성 요 색깔 공약 불가능성 뭐예요? 어디가 있냐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과학자 사이의 합리 소통이 어렵다라는 뜻 요거지.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되죠. 여기는 왜 특별 대우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어 뜻이 네 줄에 걸쳐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슬쩍 얘기하고 하나는 말 많게 설명하니까 글쓴이가 중요하게 보나보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하나의 잣대로 경쟁하는 두 주장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얘네들은 이제 외우는 거죠.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패러다임의 과학 철학적 특성 두 가지. 첫 번째, 잘 맞지 않는 사례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무시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됐는다.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보다. 아니다. 설명할 수 있다. 복잡하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과학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 사이의 합리적 소통이 어렵다. 우리는 요 말 바꿔서 쓸 수가 있죠. 뭐라고? 괄호 열고 공약 불가능성.
이러한 단어로 압축해서 쓸 거다라는 것들. 용어는 엄청 중요하고요. 나 과학혁명의 구조 너무 궁금한데요 라는 친구들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따 책 한 권 빌려가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좀 글자도 크고 두껍지 않아.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읽읍시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었지? 왜 대세가 될 수 있었나? 다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은 자연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한두 가지 변칙적인 설명은 잘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대조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두 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요거야. 아예 설명 못한다 아니야. 기존의 패러다임만큼 잘 설명하지 못한다야. 아예 설명 못한다 아니야.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약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끊어.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9세대의 과학자들은 이것 뭐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젊은 과학자, 과학의 주류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변방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과학-철학적 특성, 그리고 마지막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의 수용, 주체, 요 정도의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패러다임은 누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누가 받아들이는지라는 것들. 쿠는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문장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 패러다임이 공존이 불가능한 건 언제? 정상과학 시기. 쉽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움이 없어. 이 시기에는 싸움이 없어. 이런 것들.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네모 과학혁명기에다가는 따로 네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정상과학 시기는 평화 시기야. 과학혁명기는 전투, 전쟁의 시기야. 혼란의 시기야. 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까닭은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게 바로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토마스 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까닭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으니까 인과, 즉 다시 말하자면 부연. 어떤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끊어. 그때부터 그 집단은 외부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야, 천동설 모여. 와, 지동설 모여. 뉴턴의 물리학 모여. 그 다음에 양자역학 모여.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짜고서 그 틀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지. 따라서 하나의 과학자 사회가 두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패러다임을 습득하기 이전인 전 패러다임 시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끊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죠. 정상과학 시기는 논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며 우리 아까 정상과학 시기 빨간색이었죠. 과학혁명기는
두 패러다임의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전쟁의 시기인 것입니다. 라면서 방금 읽은 두 줄에서는 대조, 비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시험 문제라면 뻔하지. 정상과학 시기를 평화로운 시기라고 이야기한 이유, 과학혁명기를 전쟁의 시기라고 비유한 이유를 찾으시오. 이런 거겠지. 과학은 이렇게 꼬불꼬불 밑줄 전쟁과 패러다임을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에서 화살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로의 변화, 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 화살표, 갈릴레이 역학으로의 변화, 끊어, 슈탈의 플리지스톤 이론에서 화살표,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으로의 변화, 끊고,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화살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 등으로의 변화입니다. 잘 설명해놨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패러다임의 전환 사례.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예시, 열거.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이렇게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는 거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꼬불꼬불 밑줄, 거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얘도 역시 객관식 문제로 잘 낼 수 있는 포인트. 하나의 과학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왼쪽에서 뭐 따로 설명해 놓은 거 있을까? 살살살살 보면 오케이. 정상과학 시기 우리는 알고 있죠. 밑에다가 평화의 시기, 과학혁명기의 시기, 두 개가 맞붙는 전쟁의 시기. 왜 평화인지 왜 전쟁인지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용어는 확인해 두자. 밑으로 내려오죠.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전쟁 세모, 과학혁명기 세모, 평화 동그라미, 정상과학 시기 동그라미. 그리고 우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평화에는 패러다임 하나만, 전쟁 시기에서는 패러다임 둘이 서로 다툼. 이 정도로 쉬운 말로 씁시다. 패러다임이 하나만, 패러다임 둘이 다툼. 이렇게. 암튼 지지고 볶고 싸우면 누구 이기는 애들이 분명히 하나 있겠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생긴 게 좀 이길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대놓고 예시. 자, 한 페이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빨리 생각해야지. 뭐에 대한 예시야? 하나의 과학 분과 내에서 작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사례에 대한 예시. 물리학의 분과인 고전 물리학에서는 초전도체 연구라는 작은 주제가 있는데 요즘 엄청 핫한 주제였었죠. 이런 작은 주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거야. 고전 물리학, 물리학, 고체 물리학, 초전도체 연구라는 거에서 물리학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고 고체 물리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고 초전도체 연구라는 아주 세밀한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과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초전도체 연구에서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A는 B다였어.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야. A는 Z야.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 업계 사람들은 완전 충격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데 옆에서 지구과학 하는 아저씨는 생물학 하는 아저씨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하던 연구 계속 하는 거야.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과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갈 때에는 물리학 자체에 엄청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끊고 화학에서는 기술 변화 정도의 영향만 미치고 생물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건데 라는 것들.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 인접한 현상을 설명하고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는다라는 거는 뭐야? 패러다임을 큰 틀로 잡고 기준으로 잡아서 패러다임을 더 정교하게 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갑니다. 과학이 전문화되고 과학 지식이 심원해지는 과정입니다. 과학은 급속하게 어려워지고요. 동시에 패러다임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요 이론의 틀, 패러다임에 각종 얘네들을 잘 담을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도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다가 이 틀 안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라는 거지. 보통은. 그런데 토마스 쿤은 자연을 패러다임이라는 상자에 구겨 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 여기에서의 자연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 현상을 기존의 이론의 틀 안에 구겨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 정리되고 있죠. 쿤에 의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 어떤 거야? A라는 이론으로 박사학위 따고 대학 교수 하면서 여러 강연 나오고 책으로 몇백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었던 이런 아저씨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때에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단순하고 조야하기까지 합니다. 옆에 단어들 조야하다, 거칠고 막대다, 그냥 조잡하다. 내가 이 업계에서 3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했는데 새파란 28살짜리 대학원생이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받아주겠어?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같은 일이 기술 혁신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젠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한때 전 세계 카메라 필름을 휩쓸고 있었던 코닥 회사는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는 코닥이야. 이렇게.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더 필름 어떻게 잘 나올지 더 싸게 대량 생산할지 그거나 연구에 뻘짓하지 말고 해서 묵혀뒀었던 거야. 근데 세상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니까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카메라 이제 넘어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계속해서 대체됩니다. 저는 끝 문단에서 이 문장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같은 일이 기술 혁신에도 발생합니다. 과학혁명과 비슷한 일이 기술 혁신에도 발달을 합니다. 라는 것들.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도 과거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계속 대체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던 기업은 신기술로 부상하던 신생기업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이거겠네. 어디가 있어? 그리고 과거의 기술은 과거의 패러다임.
신기술은요,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예요? 과학기술에 있었던 영역, 과학 분야에 있었던 일을 기술 분야로 뭐 하고 있어? 유추하고 있지. 기술 혁신에서의 이런 변화 역시 거르기 힘든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라는 것들 확인. 일단 오른쪽으로 또 넘어오셔서 자여 어디가 있냐?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양상. 첫 번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기도 하고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즉,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는 영향이 거의 없기도 하다.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이 거의 없기도 하다라는 것 확인. 밑에 자연을 패러다임이라는 상자에 구겨 넣는다라는 말은 정립된 패러다임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도 어떻게든 패러다임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 기술 혁신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학기술 분야와 어떠한 면이 유사한지 일단 저는 요것보다 여기에 내용 전개 방식 유추가 쓰여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술 혁신은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면서 이루어지는데 끊어 과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패러다임의 교체와 기술의 교체는 유사하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 혁신 과정의 유사성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별표 대충 반개 정도.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계속 대체한다.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적용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랐어 라고 하면 계속 그 방법만 고수하면 안 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자꾸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혁명 과정에서의 그 과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봅시다. 이 문장은 외우는 겁니다.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합니다. 라는 것들 이렇게 제가 듣는 과학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런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라고 뭐 특정 지점이 있나요?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교수님들이 다 돌아가셔야지 교체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밑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그 팟캐스트고요. 거기에서 이거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책 리뷰가 있었었어. 이렇게. 그래서 과학 덕후 하나 하고 출판사 직원 하나,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줘. 뭐 이렇게 주제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엄청 재밌어. 이런 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천체 물리학에 홀딱 빠져가지고 책 사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과학 덕후는 화성에도 문명이 있었다. 지금 그 주의자거든. 그래서 막 그걸로 책도 쓰고 그랬어. 패러다임에는 이론적 요소, 물리적 요소, 실험적 요소가 있다. 5. 패러다임은 그의 역할에는 반증 사례가 나면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떻게든 상자에 꾸겨 넣죠. 9세대 과학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죠. 패러다임의 변화는 항상 거대한 세계관의 변화 아니요. 아주 작은 영역 혹은 영역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X.
그래서 여기 9세대의 과학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반았었을 때 사실 아인슈타인 엄청 대단한 거야. 그 아저씨는 우주 평형설이야. 우주는 안정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말년에 얘기하죠. 아, 내가 생각 잘못했었어. 라고 인정해. 이렇게. 그 정도 급이 되는 거지, 사람이. 됐고요. 사실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을 설명해 봅시다. 쭉 읽을 거예요. 2세기 무렵에 활동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에 입각한 이론을 정리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천체가 원 궤도로 움직인다라는 거다. 그에 따르면 행성의 이동이나 변화 모양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요만큼 묻고 얘네들 어머 변칙 사례. 이에 프톨레마이오스는 복잡한 기하학을 동원해야 했다. 복잡한 기하학을 동원했다. 상자에 구겨 넣는 거다. 16세기 등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아저씨 복잡한 우주의 의문을 느끼고 새로운 가정을 했다. 새로운 가정. 태양이 정지에 있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한 바퀴 돌며 그와 동시에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돈다는 태양 중심설. 이것이 바로 태양 중심설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을까? 기존의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지구 중심설보다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존의 패러다임은 대부분 설명하고 한두 개 설명 못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두 개 엄청 잘 설명하는데 나머지는 좀 어설펐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이후 천체를 정확하게 관측하게 되고 케플러가 태양 중심설에 따라 천체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해내면서 새로운 우주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패러다임의 현상. 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읽은 이홍구 박홍규 씨의 세상 바꾼 창조다들 그냥 요약해 놓은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읽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정리해보자 라고 해놨을 때 모의고사인 절대 나오지는 않겠지만 내신 대비에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자, 그냥 요령을 부려보는 거죠. 첫 번째, 이 글에서의 한 몇십 번은 나왔던 단어 누구?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뭡니다 라고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패러다임은 뭐예요? 간략하게 정의 내리는 문단은 중요하지. 그리고 내려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전 근대인에게는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지만 근대인에게는 우주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밑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거죠 라고 하면서 앞에 나왔었던 내용을 어떻게 그냥 부연해 주는 거고 4번 문단은 그런 겁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시 문단인 거지. 아, 했던 얘기 또 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 예를 드는 부분은 중요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확인해 놓고 나머지는 다 중간 정도겠지. 이렇게 외워야지. 데스크. 다음 오른쪽. 중요도가 높은 문장을 댔고요. 앞에서 진행한 내용에 따라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는 한번 읽어 보시기만 하면 되고 시험 문제는 지문에 가, 나, 다, 라, 마 해놓고 중심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패스. 물론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문장을 다 주고 중간에 틀린 말 하나 정도 끼워 놓는 거지. 시험 문제는 이런 거야. 그냥 막 해보면 여기에 밑줄 긋고 기억, 여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요약해 놓은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정도니까 라고 확인. 결국엔 요약하세요 문제지만 사실상은 무슨 문제다? 사실적 이해 문제, OX 문제다 라는 것들. 윗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주제를 외우는 건 언제나 중요하죠.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학혁명을 거치며 과학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거의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 그려놓는 건 실제로는 없다. 확인.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각 문단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따로 체크해 둘 필요는 있다.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얘는 확실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고 됐고 오케이 밑에 거 패스. 다음 페이지. 생활 속에서 발견한 패러다임이라는 전화 패스. 옆에 나와 있는 빈칸 그냥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됐어. 일단